갑자기 발목을 접질려서 또는 손을 잘못 짚어서 무릎을 어디 세게 부딪혀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거 기부스 치료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부스까지 꼭 해야 되나?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과연 왜 정형외과에서는 기부스 치료를 권유를 드릴까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깁스 혹은 기부스라고 하죠. 이 깁스는 독일식 표현으로 석고라는 뜻입니다. 이제 과거 아이들 다쳤을 때 그 하얀 그 석고 붕대 감고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석고 붕대가 독일식 표현으로 깁스입니다. 현재 이 깁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통깁스, 즉 관절 전체를 단단하게 감아서 고정시키는 것을 통깁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반깁스, 즉 관절의 한 면에만 단단한 물체, 즉 부목을 대고 관절과 부목을 함께 붕대로 감아주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통깁스건 반깁스건 그 목적은 같습니다. 관절을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깁스는 팔, 다리에 뼈가 부러졌을 때는 거의 무조건 하게 됩니다. 일단 부러진 뼈를 안정시켜줘야 통증이 줄고요. 두 번째는 깁스를 통해서 부러진 뼈를 최대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깁스 치료가 꼭 뼈가 부러졌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한 염자 타박상, 즉 이제 접질리거나 어디 세게 부딪혔을 때도 그 정도가 이제 가볍지 않다, 이건 꽤 심하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깁스 치료를 권유드릴 때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깁스 치료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둘째, 깁스 치료를 통해서 인대나 연조직 손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뼈의 실금 같은 미세 골절 또는 근육 파열, 인대 파열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야, 라이스 당연히 알지, 쌀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라이스, R-I-C-E죠. R-I-C-E, 라이스입니다. 쌀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근골격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라이스는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레스트, 휴식, 아이싱, 얼음찜질, 컴프레션, 압박,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 거상, 이제 심장보다 높이 올리기. 이 네 개의 단어의 앞자를 따와서 만든 것이 바로 라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라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외상, 즉 다쳐서 생긴 급성 연조직 손상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초기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골격계 치료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새내기 의사 또는 의료진, 혹은 의대생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 라이스는 항상 일종의 그 시험 문제 족보죠.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였죠? 그쵸, R, 레스트였어요. 근데 이 레스트, 휴식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서 그냥 편하게 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레스트는 다친 관절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안정화시켜서 휴식을 취하라 라는 의미예요. 만약 그렇게 다친 관절을 안정시키지 않고 움직임이 계속 많아진다면 다친 관절의 출혈 또는 부종이 더 심해지면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다친 관절 주변에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오전에 발목을 삐끗했는데
그날 이제 바쁜 일도 있고 업무를 봐야 돼서 하루 종일 이제 발을 딛고 돌아다녔더니 저녁에 발목이 퉁퉁 부어 있고 멍이 심하게 들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는 발목을 접질리면서 늘어난 인대 주변의 출혈과 부종이 다친 이후에 계속 움직임을 가져감에 따라서 점차 심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렇게 비유를 좀 해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 몸 어딘가를 딱딱한 물체에 세게 부딪혀서 큰 멍이 들었을 때 그 멍은 나으려면 당연히 이제 가만히 두고 누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멍든 그 부위를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주먹으로 계속 세게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 아프고 그 멍든 부위가 잘 낫지 않겠죠? 멍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접질리거나 어디 부딪혀서 다친 관절이 있었을 때 그 다친 관절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멍이 생겼을 때 그 멍든 부위를 누군가가 세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깁스 치료는 간단히 얘기해서 다친 관절이 있었을 때 그 다친 관절의 움직임을 줄여서 그 관절이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깁스 치료, 물론 불편하지만 단순한 타박상 혹은 염자라 하더라도 깁스 치료를 했을 때가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 타박상 그리고 염자를 하더라도 인대가 늘어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흔합니다. 관절을 어디 부딪히거나 접질려서 다치셨을 때 이후에 그 부위 피부에 멍이 들었다면 이는 결국 어디선가 이제 피가 난 거죠. 그러니까 멍이 들었겠죠. 거의 대부분 그 피가 나는 원인은 다친 관절의 인대 또는 연조직의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깁스 치료는 그러한 염자나 타박상에 의한 가벼운 인대 손상이 있었을 때 이 인대 손상이 더 악화가 된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진 입장에서 다쳐서 오신 분들한테 깁스 치료를 권유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분인데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미세한 실금 같은 미세 골절 또는 근육 파열, 인대 파열 등 심각한 손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다친 줄 알고 오셨는데 사실은 안에 어떤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발견해드리고 진단해드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드리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이러한 경우를 좀 의외로 흔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 다쳐서 오신 환자분의 통증 그리고 부종, 붓기, 다친 관절의 움직임 제한 이런 것들은 봤을 때는 이분 안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막상 다쳐서 오신 그 환자분 본인은 에이 이거 별거 아닐 거예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이상 소견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께 환자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자, 엑스레이는 뼈의 골절, 즉 부러진 것을 진단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엑스레이만으로는 뼈의 미세한 실금 같은 이제 미세 골절은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근육 파열 혹은 인대 파열이 있을 때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나 엑스레이 검사상에선 별 이상 소견이 없을 때에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권유드려서 문제를 정확히 찾기를 권유드릴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MRI 권유드려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장 MRI를 찍기를 좀 꺼려하실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만약 이 환자분께서 정말 이 안에 미세 골절이나 근육,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라면 이 손상이 더 악화가 되는 것만은 방지를 해드려야 되고 설사 우리가 그 손상이 정확히 어떤 손상인지 진단까지 못 내려드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조치를 해드려야 돼요. 바로 그게 깁스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는 좀 심한 손상이 의심될 때는 깁스 치료를 권유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깁스 치료를 정형외과 병원에서 자주 권유를 드리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장 깁스 치료할 수 없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고, 오늘 중요한 업무가 있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고, 또는 중요한 시험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깁스 치료를 해야만 좋다는 것을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죠. 바쁜 현대사회의 비애라고 할까요? 그러실 때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만은 기억을 해주세요. 적어도 다친 그 관절만은 최대한 움직임을 줄여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얼음찜질을 좀 해주시고, 붕대나 보호대만이라도 사용해서 좀 압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주무실 때만은 그 다친 관절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만은 최대한 좀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정형외과의 깁스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나요? 자,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모두 절대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